관계와 그 시작에서의 15가지 빨간 깃발. 오늘은 이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많은 구독자들이 이미 학대적인 파트너와의 독성 관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관계의 시작에서 독성 인물을 걸러내고 그들과 파트너십을 맺지 않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경고 신호는 항상 있지만 우리는 격렬한 호르몬의 장밋빛 안경을 쓰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경고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심리학자 율리아 라투넨코입니다. 저는 거의 19년 동안 심리학자로 일해왔습니다. 개인 심리학자이자 가족 심리학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영상은 다른 모든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여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성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보는 것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제가 여성들에게만 말하는 것 같다고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남성도 가해자나 나르시시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 장애는 차이가 없으며 성별이나 성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저는 여기서 그냥 파트너라고 말할 것이지만 때때로 남편이나 아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냥 이 정보를 자신에게 맞게 일반화하세요. 그래서 우리 목록의 첫 번째 항목은 베렐리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용한 조작입니다. 손실과 죄책감, 그것이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파트너로부터 이런 표현을 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관계 초반에도 당신이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을 때, 예를 들어 이건 나에게 맞지 않아 라고 말할 때 파트너가 당신에게 그걸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또는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면, 만약 당신이 사랑했다면, 만약 여자가 말한다면 당신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조작적이고 해석적인 판단으로 당신이 변명하기 시작하고 죄책감, 분노, 짜증을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관계를 떠나지 않고 어떻게든 파트너를 변명하며 이 독성을 계속 유지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이미 말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언어로 당신과 관계에서, 특히 관계의 시작에서 대화하고 있다면 이것은 일종의 신호입니다. 매우 강력한 경고 신호 첫 번째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끝내고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고 더 나쁜 일이 생길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만약 당신이 관계의 시작에 있다면, 특히 많은 사람들처럼 온라인에서, 지금은 많은 관계가 인터넷에서 시작되고 진행되는데 여기서 남자들은 종종 어느 정도의 친밀함에 도달했을 때, 당신이 이미 걸려들었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합니다. 물론 주로 남자들이, 죄송하지만 남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성에게 누드, 사진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나중에 당신의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누드 사진이라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누드 사진. 인터넷에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과 공식적으로 결혼했던 전 파트너들이,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흥분을 위한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또는 이미 문서로 존재하는 사진을 인터넷에 보내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당신이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 소녀가 심지어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누드 사진을 유포했을 때 자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변 사람들에게 따라서 당신이 그것을 처리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자신을 노출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요청하는 남자는 요청할 수 있지만 당신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는 진정할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네, 이해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당신에게 압박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 압박이 계속된다면 얼마 후에 그는 다시 돌아와 이 문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첫 번째 항목을 보내지 않는다면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 여기서 정말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관계가 필요한지. 글쎄요, 일반적으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리 믿을 수 없을 만큼 시작된 모든 관계가 그렇죠. 당신의 정신적 공간에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들여보낸다면 여기에는 이 관계가 매우 병적이고 병든 상태가 될 수 있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징후 또는 세 번째 빨간 깃발은 설명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 제 고객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썼습니다. 자, 보세요, 율리아. 모든 것이 좋았고 산책도 하고 그는 매우 관대해서 딸에게 선물도 사주고 정말 완벽한 남자였는데 갑자기 아무런 경고나 설명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 한 달이 지나서 그가 나타나 그녀에게 무언가를 쓰고 그녀는 말합니다. 너는 이미 선택했잖아. 너는 사라졌잖아. 왜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라고 그는 말합니다. 당황하지 마. 내가 필요했어. 생각해봐야 했어. 어떻게 해야 할지. 왜냐하면 얼마 후에 나는 공부나 일을 위해 다른 곳으로 가야 하고 그곳은 200km 떨어져 있어. 우리는 떨어져 있게 될 거야.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장거리 연애를 할 준비가 되었는지 아닌지 생각해봐야 했어. 그래서 그녀는 나와 스크린스키에게 편지를 써서 글쎄요, 그는 괜찮은 것 같다고 말했어요. 설명하는데 합리적이야. 사람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나는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그가 사라지기 전에 당신에게 경고했나요? 아니면 사라지기 전에 대화를 나눴나요? 그가 나타날 때 당신이 그를 기다리도록 그가 사라졌을 때 당신의 감정에 대해 신경 썼나요? 그가 신경 썼다면, 만약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가 무언가를 생각해야 할 때마다 경고 없이 사라질 것이라면 그와의 관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소녀에게 의심이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똑똑한 남자처럼 보였고 정말 마음에 들었고 정말 똑똑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생각해야 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니요. 그는 그녀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번 그렇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는 그녀가 느끼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갑자기 그냥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멈췄을 때. 그래서 이런 갑작스러운 사라짐, 설명도 없이 이 어떤 의미도 없이 오늘은 너를 사랑하지만 내일은 네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것, 만약 그 사람이 다시 당신의 삶에 나타난다면 당신은 이미 본 것이 그의 행동 패턴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항상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계에서 매우 심각한 적신호입니다. 네 번째 적신호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미 암시했듯이 매우 빠른 친밀감입니다. 사람이 당신이 그곳에서 만났거나 아직 실제로 만나지 않았고 단지 인터넷에서 대화만 나누고 있거나 한두 번 만났고 두 번째 데이트를 하러 가서 그 사람이 결혼하고 싶고 당신과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일이 아주 빠르게 일어난다면 이는 호르몬 상태로 당신이 그 사람을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보지 못하고 아직 그 사람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당신의 공간과 삶에 낯선 사람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들,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 매우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독성 관계의 시작입니다. 아주 빠르게 당신에게 붙으려는 사람,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미성숙하고 매우 상처받은 사람이며 이는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 둘 다 그렇게 한다면 이는 당신 둘 다 아주 심각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붙으려는 것은 작은 아이가 엄마의 부재를 견딜 수 없고 붙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엄마의 가슴에.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매우 빠르게 병합되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에게 엄마의 젖가슴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성숙한 정신입니다. 자신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5번째 붉은 깃발은 불가능입니다. 관계에서 아니요, 와, 멈춰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두 파트너 모두 서로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때 죄책감 없이 그리고 당신을 떠날 것이라는 조작 없이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더 이상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 없이 이것은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가 파트너를 매우 좋아할 때 우리는 그들을 잃고 싶지 않고 나쁜 인상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쁜 인상. 그리고 우리는 종종 자신을 무시하고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호감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없다면 그런 관계는 매우 빠르게 감정적 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것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당신이 아니요, 저는 원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을 설득하려 하거나 압박을 가하며 왜 원하지 않느냐? 그래도 이렇게 하자,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또는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압박을 가하고 손을 비틀고 당신을 조종하며 당신의 아니오라는 권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독성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독성 파트너입니다. 커플 사이에서는 정상입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관계를 그런 희생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불쾌한 것들을 참아내고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곳으로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감정. 우리는 여기서 두 성인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와 성인의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성인에게 의존하고 성인은 아이에게 책임이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파트너십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도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으므로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으며 설명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왜? 아니죠.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으며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싶지 않다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6번째 빨간 깃발은 질투입니다. 특히 이전 연인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너는 몇 명이었어? 라고 묻습니다. 파트너가 몇 명이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누가 제일 좋았는지,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세부 사항을 파고들고 과거를 캐묻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병리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과거의 인물인데 당신의 파트너는 계속해서 당신과 함께 그것을 펼쳐나갑니다. 당신의 이전 파트너들에 대한 논쟁, 그들에게 질투합니다. 이것은 비현실적이며 과거에 사는 것입니다. 이 파트너는 아마도 나르시시스트이거나 경계성, 인격장애일 것입니다. 그는 현재의 실제 순간과 과거 사이의 경계를 잃습니다. 그에게 그 과거는 현실이며 현재의 순간입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경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으로 달려가 당신에게서 감정을 쥐어짜냅니다. 또한 질투는 이전 파트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투심 많은
파트너는 항상 당신을 의심합니다. 당신의 전화를 열어보려고 하고 당신의 기기에 침입하려고 합니다. 당신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거나 비밀번호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경계를 침해하는 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문제이며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과 함께 살 이유가 없습니다. 7번째, 빨간 경고는 그 사람이 자신의 이전 파트너에 대해 매우 나쁜 이야기만 하는 경우입니다. 모든 이전 파트너가 나빴고 이제 당신만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모든 희망이 걸려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빴다고 합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언젠가 그 사람도 당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이야기만 할 것입니다. 또는 다른 극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사람의 집에 갔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 그의 벽에는 이전 파트너들의 사진이나 물건들이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녀의 초상화나 물건들이 눈에 띄게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고객이 남편을 떠났는데 서랍에 진동기를 두고 온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남편이 그 진동기를 새 여자친구에게 제안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새로운 선택자에게, 즉, 그 남자는 아무것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신에게 무례하거나 그 사람이 아직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녀는 전 파트너와 헤어지지 않았거나 여전히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거기서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한 후에 관계를 맺도록 하세요. 댓글을 남기고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는 제 비디오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활동을 환영합니다. 빨간 깃발 8번으로 기혼 파트너와의 관계를 표시했습니다. 이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토가 아니를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 2명의 파트너와 관계를 맺고 있지만 거기 실제로는 어느 파트너와도 가까운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남성분들, 예를 들어 남자가 애인과 아내를 두고 있지만 어느 쪽과도 가까운 관계가 아닙니다. 그는 때때로 한쪽에게 또 다른 쪽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람이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당신에게 거짓말을 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내의 자리에 당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미 한 번 말했어요. 제 아들과의 대화에 대해 그가 저에게 그의 친구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입니다. 그 친구는 여기 키예프에 남아있고 제 아들은 이미 10년 동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니? 여기 키예프에서 함께 일했던 친구와? 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와의 관계를 끊었다고.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애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어린아이가 있는데 애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의 애인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왜 그런가요? 그것이 당신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나요? 그와의 우정을 끊기로 한 결정에.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가 가까운 사람을 배신한다면 왜 그가 배신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친구인 저도 예를 들어 저에게는 이것이 이미 하나의 경향이고 행동 패턴이며 배신하는 사람의 도덕과 가치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그런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는 확실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을 수 없고 두려워하며 배에서 배로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러한 휴식 시간에 혼자 있거나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신과의 관계를 구축한 후에 다른 파트너와의 관계를 구축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관계를 끝내지 않고 뛰어듭니다. 다음 관계로. 이것은 또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독성을 향후 관계에서 아홉 번째 빨간 깃발은 말하자면 당신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집착하고 실제로는 당신의 모든 세계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느끼는 것입니다. 개인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그 사람이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여 그곳에 많이 있으며 심지어 당신에게 친구들이 나쁘다거나 당신의 취미가 좋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런 파트너는 당신의 모든 외부 관심사를 잘라내어 당신의 모든 삶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것은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이거나 더 나쁘게는 사이코패스일 수 있다는 증상입니다. 열 번째 빨간 깃발은 당신의 경계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노골적입니다. 당신이 사람에게 말할 때의 침해입니다. 아니, 그만해. 그러지 마.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그러지 마. 내가 그러게 두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마치 탱크처럼 당신에게 불쾌하거나 심지어 고통스러운 일을 계속합니다. 즉, 그 사람은 당신을 무시합니다. 개인적인 경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지금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무시하고 그 사람은 원합니다. 그냥 당신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강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원하고 여기서 여성들은 자신에게 내가 정말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를 물어볼 시간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쪽에서도 남성에게 이런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성이 아니 하지 마라고 말할 때 무언가를 방해하지 말라고 해도 그녀는 그냥 듣지 않고 밀어붙이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매우 미성숙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키타코 부드럽게 말하자면 아마도 성격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침해되고 모든 신호 경고 아니요 멈춰 이렇게 하면 안 돼가 무시됩니다. 11번째 빨간 깃발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당신에게 무례하거나 거칠게 무언가를 말하거나 모욕하거나 비하하거나 당신에게 나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람은 당신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즉, 그 사람에게는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성숙한 성인 관계가 전반적으로 구축되는 것은 공감입니다. 이는 내가 당신에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순간에 나만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내가 그렇게 하면 당신이 무엇을 느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무관심하고 지나가면서 당신에게 어떤 어리석은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는 그 사람이 경계성 장애가 있거나 또는 더 위험한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과는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욕설과 싸움만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독성적이고 병적인 관계입니다. 12번째 빨간 깃발은 당신의 몸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 고객 중 한 분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녀와 미래의 남편이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졌을 때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친밀한 관계 후에 괜찮지만 엉덩이를 좀 더 탄탄하게 해야겠다고요. 이후에는 그냥 도망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완전히 여성의 발밑을 흔들어 놓고 원칙적으로 이것은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 종류의 감가상각은
의심과 불확실성을 더해주어 내가 누구에게 필요한지 내 엉덩이가 이렇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는 이미 그녀를 낚아챘습니다. 이 비판으로 그는 그녀를 모욕했고 그녀를 폄하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녀의 엉덩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을까요? 자, 솔직히 말해서 그가 그녀에게 뭐라고 했나요? 그 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완전히.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만약 남자나 여자가 당신의 몸을 비판하려고 한다면 여기서 당신의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신의 외모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당신의 마음과 인격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지만 관계를 맺는 동안 한 파트너가 예를 들어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클럽하우스에서 이런 방을 열었을 때가 있었는데 다시 제 아들을 언급하자면 그가 거기에 있었고 남성들에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 당신의 아내가 거기서 혹은 출산 후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많은 주목을 받게 되면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거기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나는 체육관에 가라고 조언할 것이다. 체육관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그녀와 함께 체육관에 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 그래, 다 괜찮아. 이것은 그녀의 건강을 위한 배려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공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전반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동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그녀를 걱정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내 아들이 말하길 만약 내 아내가 20, 30kg이 쪘다면 나는 먼저 물어볼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이 너를 걱정하게 하는지,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감정적인 문제가 있는지, 혹시 무언가를 두려워하는지, 혹시 무언가에 확신이 없는지. 그는 그녀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이 그저 그녀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거기서 그냥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모두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신경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 당신들이 관계가 있고 서로 사랑한다면 사람의 감정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람이 체중이 늘었을 때 저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성이 말하길 그는 체중이 늘었고 그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며 그는 이미 숨을 쉬지 않아요. 저는 그가 죽을까봐 매우 두려워요. 저는 그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봤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건강에 대한 걱정, 즉 내가 너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매우 구분해야 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세요. 저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한 여성이 말하길 그가 나에게 한계를 정해줬어요. 새해까지 5kg을 빼지 않으면 그는 나를 떠날 거라고 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다른 것들이며 여러분은 이를 이해하고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13번째 빨간 깃발은 우월감입니다. 누군가가 왜 내 말을 안 듣니? 내가 주인이다. 내가 더 잘 안다. 너는 뭘 이해하겠니? 라고 말할 때입니다. 또는 그 사람이 당신의 지적 능력, 지혜, 전문성을 깎아내리며 가서 보르시치나 끓여라라고 남자들이 말하듯이 또는 여자가 그는 나보다 못하고 약하다. 내가 그보다 더 잘 안다고 하며 통제하려고 할 때입니다. 우월감은 나르시시스트. 파트너에게 흔히 나타나는 특징이며 매우 독성이 강하고 발밑에 기반을 흔들며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실제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4번째, 빨간 깃발은 비키입니다. 하지만 어떤 파트너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때렸니? 아니면 그녀가 너에게 주먹을 휘둘렀니?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그냥 밀었어. 그건 때린 게 아니야.
그냥 밀었을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파트너에게 손을 드는 것이며 이는 이미 당신을 향한 신체적 공격입니다. 처음에는 밀었지만 그 다음에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남자들에게 그게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제가 조금 밀어붙였는데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글쎄, 나는 그들을 안심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진정시키나요? 우리는 모두 다른 방법으로 진정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런 신체적인 파트너에게 행동하는 경우 우리는 이미 이것을 포함합니다. 싸움의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것은 이미 신체적 전투입니다. 그리고 15번째 빨간 깃발은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과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파트너에게 고통을 준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모든 것을 왜곡하여 당신이 잘못한 것처럼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성숙한 것입니다. 특성입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앞으로도 그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